안녕하세요.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 오늘은 날씨가 참 따뜻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또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네.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환영합니다. 네. 겨울을 싫어하고 봄을 좋아하는 사나이 김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을 기다리는 여자 이경남입니다. 네, 오늘 또 기대되는 시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네. 아니, 오늘 저도 로라이 톡톡톡을 녹음을 했는데, 봄에 대한 그 봄 노래를 막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그냥 봄처녀 제오시네. 노래도 잘하시네요. 네. 아니 요거만 요거 맛보기. 네. 아우, 김재 교수님 멋지십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네, 오늘은 우리가 그 봄도 오고 해서 또 수원의 봄날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 이경남 선생님께서 수원에 보면 어땠을까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옛날에도 이렇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나 뭐 행사나 뭐 이런 게 있었던지 궁금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잖아요. 농업국가에서 제일 핵심은 뭡니까? 이제 여름에 농사를 풍성하게 져서 가을에 잘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봄에 농사 준비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옛날 사람들은 겨울에 놀았어요. 예, 그냥 그 남자들이 특히 많이 놀았습니다. 여자들은 그 겨울에도 계속 길쌈하느냐고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거리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남자들은 겨울에 나가서 뭐 사냥도 하고 막 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일하진 않았고 대신 남자들은 이제 겨울에 이제 군대에 가서 그 몇 달 동안 이제 군역의 의무를 이제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로 이제 산성에 가서 네. 추운 겨울에 가서 이제 성곽 보수하는 일들 굉장히 이제 사실은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제외하고 사실 겨울에는 이제 크게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어떤 걸까요? 이제 논둑이라든가 이런데 불을 지펴서 이제 잘 알겠지만 보름에 저희들이 그렇죠. 지불놀이 하는 그런 지불놀이와 더불어서 네. 이제 옛날 논둑에다가 불 지펴 가지고 이제 겨울에 있었던 안 좋은 맞아. 그 곤충들 또 벌레들 뭐 이런 걸 좀 태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재들이 이제 논에 들어와서 거름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일들이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인데 수원 천이 있잖아요. 네. 천을 정비하는 일을 해요. 어떻게요? 옛날 사람들이 참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화장실 문화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숙종 시대 이전까지는 이 소위 말하는 대소변을 거름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집안에 화장실 있으면 퍼갖고 동네 천에다 갖다 버리는 일들 있잖아요. 이게 비일비재했죠. 하천이 똥물이 다 돼. 그렇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망가진 데가 한양 같은 경우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이 그냥 그 대소변으로 오물로 가득 차갖고 냄새 심하지. 또 이제 여름에 비 많이 오면 그 오염된 똥물이 그냥 온 성 안으로 퍼져 나가죠. 그래서 영조가 비위생적인 나라였네. 비위생적이지 아주 비위생적이지 영조가 그래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서 직접 매일같이 나가서 청계천을 준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수원천은 원래 깨끗했던 데예요. 정조가 1789년 7월 이전까지 이제 7월에 이제 수원부 읍지를 팔달산 쪽으로 옮기게 해서 그때부터 신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수원 하지초록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5가구에서 6가구 살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빈 들판이야.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농사가 안 되던 빈 들판인데 이 지역 전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았고 그래서 오히려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로 이전시키고 상공업을 발전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천이 굉장히 깨끗했지 않습니까? 네. 깨끗했지만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흙들이 토사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하면은 폭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좁아지고 그 물의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폭을 넓히고 네, 그리고 깊이를 깊이를 깊이해야 해야 되죠. 되겠죠. 네. 이걸 일종의 개울치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개울치기를 이제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제 이걸 진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원의 봄의 이제 시작은 바로 그런 수원천 개울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되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에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수원 사람들이 좀 풍류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예, 풍류가 있어서 이제 수원에 춘팔경, 추팔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봄에 볼 수 있는 8가지 그렇지. 풍경. 8가지 경관이 또 있고 가을에 가을에 볼 볼 수 수 있는 있는 8가지 경관이 있는데 수원에요? 예. 이 수원 춘팔경은 이제 가을에 하는 것과 달리 수원 춘팔경은 이제 농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흔히 뭐 아름다운 경관보는 뭐 용현제월이다 그 방아수정 아래 네네, 방아수정. 그 용지라고 하는 연못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이제 네. 달밤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용연. 용연. 있지만은 실제로다가 그 이제 모내기 준비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만석거 일대에 그 일대에 이제 대규모 국영 농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대유든 대유라는 말 대유평은 들어봤어요. 예, 대유평 정조가 지어준 이름. 요즘은 이제 화천대유 때문에 네. 그게 그 그렇지만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네. 그 김만배 씨가 우리 수원 사람인 건 알죠? 아니요. 몰랐어? 네. 아이 그 수성고등학교 나왔잖아.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2년 선배예요. 파장초등학교 출신이고 수성고등학교 나오고 그분이 이제 대유평에서 자랐잖아요. 네. 파장동, 그랬군요. 정자동, 천천동 이 일대 전체가 다 대유평이거든요. 네네. 대유라는 이름을 정조가 지어준 거예요. 주역이 64궤가 돼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 궤가 화천대유예요. 위로는 불이 있고 아래로는 하늘이 있어서 대유 크게 성장한다. 대유라는 말이 크게 성장한다. 그리고 재물이 크게 있다. 이런 말이지. 재물이 크게 있어서 재물을 크게 얻으려고 화천대유 이름을 지은 거야. 그 뜻이 또 있네요. 예. 네. 근데 그 대유평 일대에서 이제 모내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다가 뭘 하느냐 이제 거름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퇴비. 예. 이 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겨울에는 이 풀이 안 자라잖아요. 네. 그죠? 봄에 이제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봄에 풀이 자라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엔 두엄이라는 표현 네네. 알죠? 두엄. 네네, 예. 두엄. 예, 그 두엄을 만든다고 해죠. 두엄이 곧 거름이잖아요. 네. 두엄이라고 하는 것이 풀을 베가지고 풀을 썩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뭐 대변 소변이나 인분과 섞어서 그렇지. 섞이는 거죠. 예, 네. 소똥도 좋고 네. 뭐 돼지똥도 좋고 그런 걸 섞어 갖고 두엄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농업 도시인데 이 아까 말했던 소금기가 많았던 이 지역을 두엄으로다가 3년 동안 바꿔냈거든요. 예. 토지를 개선했군요. 개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개울치기를 통해서 물을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두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봄에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이 수원이 이제 다른 도시하고 굉장히 달랐던 건 뭐였느냐? 봄에 해야 되는 것 중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수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뭘까요?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모판을. 예, 우리 모내기 하는 네, 모판. 네, 모판 네. 만들죠. 이거 다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수원에서 시작했죠. 그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옛날에는 그 이 저수지를 이용한 저수농법을 안 했어요. 물을 갖다가 통해서 논에다가 물 대는 일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안 하고 물 없이 이 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벽실을 그냥 뿌려 버리는 거야.
직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직접 파종을 한다. 네. 직파법. 예, 그래서 벽지를 쫙 뿌려가지고 흙을 위로 살짝 덮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거기서 이제 흙에서 올라오겠죠. 올라오게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 네.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 흙도 씨앗이- 날아가고 씨앗도 씨앗 다 날아가고. 날아가서. 예, 너무 흙을 많이 덮으면 씨앗이 죽어버려요. 네, 그러겠죠. 맞아요. 살짝 덮어야 되는데 큰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텃밭 했는데 그 씨앗을 적당히 덮어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어떤 거냐면 새예요, 새. 아, 맞아요. 새가 쪼아 먹고. 예, 이 새 이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으면 열심히 농부들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놈들 배불리는 일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안 되겠다. 농업을 갖다가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내기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모내기를 하게 되면서 모를 심게 되면 네. 보통 직파법으로 한 벼에 3배에서 4배의 수확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모판이라는 걸 안 만들었잖아요. 모를 이제 씨앗을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벼를 갖다가 이제 모를 키우죠. 그 네. 키운 모를 갖다가 이제 모내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쵸. 물을 그걸- 가져다 놓고 심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순서가 수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때까지도 이 모내기를 안 했어요. 그냥 직파법으로 한 거예요. 직파법으로. 뿌려서 그냥 씨앗 뿌려서 네네. 함경도 네. 평안도 이런 데들은 뭐 아예 논도 없으니까 네. 제대로 농사도 안 됐겠지만 황해도 같은 경우 그 유명한 연백평야 이런 데 네, 들어보셨죠, 그죠? 네. 또 경기도도 한강 북쪽에 철원 네. 엄청난 아, 철원 철원평야 평야 유명하죠. 막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한 예, 저런 새. 이런 데들 다 직파법으로 한 거예요. 아. 그냥. 우리 호남 지역 네. 김제평화 그렇죠. 네. 그 지금도 뭐 그 저 뭡니까 지평선 보인다는 네. 거기 쌀 네. 지평선 쌀이 있잖아요. 네. 이런 호남 지역 이렇게 대규모로 농사를 지었던 여기도 다 직파법으로 하는데 모판 안 만들었는데 우리 수원에서 이제 모판을 만들게 됐고 모를 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물을 공급을 해야죠. 물 공급하면서 물을 한 다음에 썰애질 들어보셨어요? 썰애질? 이렇게 썰애질이라는 게 겨울에 굳어있던 이 흙을 긁어주는 뒤집는 예, 거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야지 섞어주는 밑에 있는 언 땅을 이렇게 그렇지. 골고루. 그러면은 밑에 있던 썰어지긴 흙이 한다.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흙에 있는 거름들이 고르게 나가게 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수원서 먼저 시작해서 수원만의 봄이 이제 봄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모습들이었죠. 바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해서 성공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야 수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네. 우리도 따라 배우자 막 이렇게 해서 전국이 이제 수전농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농업의 선진지였네요, 수원이. 그래서 수원에 농촌진흥청이 있었죠. 네, 그렇지. 농촌진흥소 농업연구소가 그래서 수원에 생겼었나 봐요. 서울농대도 여기 있었고. 네. 그랬네. 예.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수원 농고였잖아요. 맞아요. 일제 때 수원 고농 고등농림학교 그게 서울 농대가 된 거죠. 아. 네. 네. 와, 이렇게 해서 왜 수원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알게 됐네요. 아니 그거 어렸을 때 저 보면 시골 동네에 모를 심으면 그냥 이렇게 심으면 심나 보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씨앗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씨앗을 방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네. 네, 그게 그렇게 일반 별도로 모판을 만들어서 키운 다음에 그걸 다 분배해서 그걸로 굽는 이제 거죠. 네 굽는 모내기를 한 거예요. 예. 거예요. 저는 저희 율전동에서는 네. 그 농사를 늘 지었었잖아요, 몇 년간. 그쵸. 그래서 모내기를 하고 저희가 다 청개구리 공원에서. 청개구리 공원에서 네. 저희 농촌 체험이라고 해서 항상 농사를 짓거든요. 내가 그 청개구리 공원 있는 그 반밭 저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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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 그런 추억이 있으시거든요. 낚시터.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그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쌀이 원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
저는 부산이고요. 부산인데. 예, 활동을 율천동에서. 아, 이사 왔었군요. 예, 부산에서 율천동 쪽에 이사 와서 율천동에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율전동지 네. 예, 옛날 율전동이 윗반밭 아랫반밭 있었잖아요. 지금도. 예, 그 아랫반밭이 옛날에 두부 만들어서 팔았거든. 아, 네. 그 두부 우물터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거를. 그 율전동지 내가 썼잖아. 아, 그러세요? 네, 그 사진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거기 제가 율전동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예전에 많이 모으기 있으니까. 막 그런 거 옛날 사진을 하려고 막 했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파장초등학교인데 아, 율전동에서 다 파장초 갔잖아요. 네. 율전동, 천천동, 샘내라고 했죠. 네네. 샘내마. 또 이목동도 동네가 여럿이에요. 이목동 본동이 있고 또 배나무골이라고 지금 해우제에 있는데 네, 네. 네, 거기 있고 쑥땡이라고 하는데 쑥땡이. 거기는 못 쑥땡이가 이제 들어봤어요. 해태유업 있는데 아, 거기야. 땡이 뭐 이렇게 SK 같은 예, 쪽, 그 예, 안쪽으로 다 삼각형 쪽에. 정자동 성당 네, 네, 있는데 네, 네, 네. 네, 뭐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상광교 아. 예, 지금 이제 저쪽에 연무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상관교가? 연무동 상광교 네, 쭉 그쪽. 끝으로 예, 올라가면 네. 이제 거기 마지막에 13번 종점이 있는데 네, 네. 연무동. 식당들도 네. 많이 네. 있죠. 거기 다 산 넘어와가지고 우리 파장학교 다녔죠. 한 열 몇 개 동 친구들이 다녔죠. 몇 년이나 됐어요?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100년 넘었죠. 넘었겠네요. 100년 넘었군요. 예, 예. 아, 신풍초도 신풍초가 1896년에 만들어진 학교. 네. 우리 학교가 1906년에 만들어진 학교. 10년 늦네요. 예. 그래서 우리 100년 넘은 100 학교예요. 넘었네. 와, 대단하네요. 몰랐어요. 그 오래됐거니 막연하게 117년 생각했지. 정도 됐네. 100년 넘은 학교인지는 몰랐네요. 어마어마한 학교. 그러니까 대단해요. 우리가 파장초등학 파장동 자체가 이게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가 오래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네. 하여튼 뭐 지금 봄 이야기 하는데 아, 네. 파장동까지 자, 그럼 갔네요. 또 질문. 아, 네. 그래서 네, 그게 궁금해. 꼭 또 이렇게 뭐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정조가 펼쳤던 그런 정책들 이런 것도 궁금해요. 글쎄 뭐 정조의 농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수원에서 원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 정조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저수농법을 네. 많이 활성화했고 그런 저수농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소예요. 소. 네. 그러니까 이제 소 키우는 작업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소도 키우고 이제 말도 키우고 아무래도 소와 말이 있어야만이 쟁기질도 할 수 있고 또 수레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소는 지금 이야기한 이제 만석공원 그 일대하고 우리 충만제라고 해서 네. 서호저수지 있죠. 네, 네. 지금 이제 옛날 농촌진흥청 네. 있었던데 네. 그 일대에서 이제 소를 집중적으로 많이 키웠고요. 전국에서 말이 제일 많은 도시가 수원이었었어요. 물론 이제 말이요? 제주도 빼고 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퀴즈 거꾸로 네. 두 분한테 네. 제주도의 말이 보통 몇 마리 정도를 키웠을까요? 제주도에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때 조선 어. 후기에 말을 2,000마리 정도. 2,000 아니 마리? 더 될 것 같아. 한 더 2, 3만 마리인데. 2, 3만 마리? 네. 3만? 3만? 왜 이렇게 통이 작아? 아, 10만. 생각보다 많았구나. 그럼요. 10만. 10만. 보통 15만 마리 이상 정도 키웠어요. 예. 또 아, 갑자기 10만 인구수에 비해 어차피 말은 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말들의 상당수가 15만 마리. 예, 우리가 쓰는 것보다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조공으로 바치려고 키우는 거였네요. 명나라에서 뺏어가니까 아. 청나라가 뺏어가니까 고려 때도 저 우리나라 이 제주도에 있는 말을 몽고가 엄청나게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 동유럽까지 쳐들어갈 때 우리 조랑말 갖고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아, 우리나라 왜냐면 말이었어요. 그럼요. 중국 저 유럽에 있는 말이나 중국 말들 그건 좀 말이 크잖아요. 네네. 걔네들은 하루 뛰면은 더 못 뛰어요. 우리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네. 저 길쭉길쭉하네. 카우보이들이 네. 말 한 마리 옆에 또 늘 갖고 다니죠. 이렇게 네, 같이. 네, 네. 네. 그게 하루 다니면 말이 지쳐서 못 뛰니까 말 교대에서 타는 거예요, 이게. 아마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적어서 우리 말은 그런가 봐요. 한 달을 가건 두 달을 가건 속도는 느리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가는 가는구나. 기구력이 전 세계 최고야 이 조랑말이.
엄청난 말이죠.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는 말. 이게 이제 조랑말인데 이 조랑말을 이제 중국으로도 보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다가 이제 우리나라 관리들도 쓰고 농사용으로도 쓰고 해서 무트로 많이 보내잖아요. 네. 원래 이 말을 이제 한양 일대에서 제일 많이 키웠던 데가 양재예요. 양재 우리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말죽거리라고. 말죽거리. 서울의 말죽거리. 말죽거리. 네. 우리 어려서 말죽거리라고 했지. 왜 말죽거리야? 말죽을 끓이니까. 말죽. 우리 소죽 쓴다는 거잖아. 그 말이었군요. 소죽 쓰듯이 말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주는데 그러니까 말죽을 얼마나 많이 끓이는지 말죽거리에 거리가 그냥 다 말죽 끓이는데 거리가 그만큼 말을 많이 먹었는데 그 말죽거리가 양재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역원제도 들어보셨죠? 네네. 역이 있고 원이 있고 장호원. 네. 예. 또 이천도 원이었었거든. 이천원. 홍경원, 천안 옆에 홍경원. 이 원자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원자 들어가는 수원도 지역. 원 들어가는데. 수원 어디? 우리 수원. 우리 수원 여기 농담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쉬어가는 훌륭합니다. 코너. 네. 네. 그 역과 원은 말이 대기하고 있고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이제 호텔 같은 거 옛날에 이제 객주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관 같은 게 있었던 거고 또 관원들이 거기서 이제 말을 빌려서 가는 게 바로 이제 역과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양재역이 당시 정조 시대 이제 그때까지 초반까지 전국에서 말이 제일 많았던데 정부의 공식적인 그 관청 아니었었으니까 정조가 이제 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재역을 폐쇄를 시켜. 아예 우리 저기 중앙정부 기관 지방 이전 하듯이 예.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수원에 있다가 전라북도 완주로 네. 이사가 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지방 이전 하듯이 정조가 양재역을 폐쇄하고 수원에 영화역을 만든 거예요. 영화동. 영화동 네. 영화역 네, 네. 영화역을 만들었죠. 그래서 영화역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장안문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면 거북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알죠. 거북시장 아시죠? 네. 거북시장의 맨 끄트머리 시장 끄트머리 그 일대가 영화역 자리예요. 예, 거기가 역이 있었고 그 현재 장안문 나가서부터 오른쪽 이 위로 해갖고 저 조원동까지 이어지는 종합운동장 자리. 네, 일본국도 네. 그 일대 전체가 다 말 목장이었어요. 대단하지. 근데 왜 우린 몰랐죠? 우린 그게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을 수도 관심이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가 이제 그 일제 쉽게 이야기하면 1896년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을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여러 기구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영화역이 없어지고 수원에 있던 말들이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거나 지방으로 분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는 1896년이면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조선에 영향을 끼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됐었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는 아니었지만 아니고. 1896년이면 시작 전이구나. 융이라고 해서 이제 고종이 이제 뭐 새롭게 하려고 하고 네네. 1897년이 광무개혁을 하는데 융이나 광무개혁, 광무 네. 그리고 1899년에 행정제도 개혁을 전체적으로 다시 바꿔요. 네. 바꾸는데 요 시기가 실제로는 일본의 어떤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광무개혁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 광무개혁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을 하는데 네. 그건 일본이 청나라가 어쨌든 우리가 뒷배였잖아. 개입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배제시켜야 되는 네. 청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일종의 네네. 보호 같은 걸 해줄 수 그쵸. 있는데 속국 같은 뭐 느낌. 이제 속국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어쨌든 청의 도움을 더 크게 받았으면 일제한테 나라를 뺏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시기에 우리 그 이제 행정구역을 그 행정구역 개편도 되지만 말을 키우는 게 없어지면서 우리 수원의 이제 농법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죠. 아.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소하고 말이 수원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농토들에게 다 막 가서 이놈들이 가서 그냥 다 농사 짓는데 도움을 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잠깐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건 좀 있었었죠. 중요한 거는 수원에서는 어쨌든 다른 지역과 달리 이런 소와 말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선진적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농법들이 봄에 네.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린 정조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의 힘이, 한 네. 개인의 지혜가, 한 개인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영어로 치면 이제 power of one 이렇게 하죠. 네. 한 사람의 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힘의 이 뭐 근본 어떤 힘의 유일한 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정조의 호가 홍제라고 하는 건 넓을 홍자. 네. 우리 홍익인간 할 때 네. 홍자 네, 네. 넓을 홍자. 제자는 이제 서제할 때 제자를 말하는 거지만은 홍우일인제 한 사람의 힘이 널리 퍼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홍우일인제 석경에 나오는 말인데 네.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이 널리 퍼져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우리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네. 또 지역도 발전할 수 있고 수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보자면 나비 효과로다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의 네. 힘인데 정조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군주로서 네. 지도자 리더로서 네. 좋은 생각을 하고 또 그 좋은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네. 그 방안을 또 열심히 또 실천하고 했을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정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제 정조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연대를 통해서 발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도자로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또 요즘 시대에 더욱더 많이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조 같은 지도자가 해왔던 야, 이 단순하게 옛날 얘기야. 아유 뭐 왜 또 정조 얘기 또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수원 사람들이 정조가 도대체 뭘 했는지도 잘 몰라. 맞아요. 그러면서 네. 정조가 그 얘기 그만해 막 이러는데 정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조가 했던 그 개혁을 200년 전의 개혁과 수많은 일들을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수원의 현실에 맞게 네. 새롭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시대처럼 똑같이 지금 뭐 소 키우고 뭐 말 키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첨단 농법으로 최고의 트랙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뭐 씨앗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물을 공급한다든가 병충해를 방지하는 농약을 뿌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첨단 방식을 현재 첨단 방식으로 응용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정조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예. 아니 제가 지금 거의 한 10차시 정도 교육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수원에 살면서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수원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들을 때마다 이렇게 네. 그 수원 사람으로서 이건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게 다른 분들도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게 아닐까? 한 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예. 네. 이렇게 봄날에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나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음악 한 곡 선정. 예, 좋죠, 좋죠. 예. 우리 김재욱 교수님
혹시 이런 봄날, 이 아름다운 봄날. 아까 봄처녀 제오시네 이건 말고. 예. 그 노래 중에 장범준의 봄비 저 장범준 그 노래 분을 좋아하시죠? 네. 예. 버스커. 난 그 천재라고 봐. 그쵸. 천재. 근데 보면 아주 막 잘 부르는 건 아닌데 목소리가 왠지 그냥 정겹잖아요. 그냥 가사가 또 특히 좀 아니, 목소리가 네. 무의미해. 목소리도 좋지만 시인이야. 그쵸. 네. 그 느낌인 거죠. 무의미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양반이 그 저 뭡니까 여수 밤바다 여수 뭐 그 네, 노래하고 또 그 벚꽃 엔딩. 네. 야 이건 그런 곡을 갖다가 뭐 죽을 때까지 그 돈 들어오는 노래라면서. 네, 맞아요. 교수님도 벚꽃 그런 엔딩. 교수님 장범준의 봄비 듣고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녀를 잊어보려 하지만 비가 또 내려 모르는 이맘 난 지금 비가 오면 떠올라 네가 더 내려오려는 이 밤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그날의 봄비가 떨어진다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다시 또 이 비가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비가 더 내려 보내는 네 맘 언제나 비 내리면 떠올라 비가 또 내려 부르는 네 맘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그날의 봄비가 떨어진다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다시 또 이 비가 떨어진다 아름답죠 오늘 그저 판에 놔줬어 어쩌나 그녀와 이 비를 또 기다리고 있어 한 번 더 그녀의 집 앞을 거닐다 기다렸던 비가 떨어지면 한 번 더 그날의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봄비가 떨어진다 언젠가 그녀도 집 앞을 거닐다 기다렸던 비가 떨어지면 한 번 더 그날의 기억이 번지고 사랑했던 비가 떨어진다 장범준의 봄비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봄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난 황홀해. 아, 예, 황홀하고 네. 사실 이제 봄비라고 하는 것이 그 가련한 젊은 날의 추억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아직은 젊죠. 그럼요. 우리 지금 이제 30 좀 넘었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 네. 친구들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애국을 이야기하고 이랬던 젊은 청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 과거에 20살 때 어떤 김준혁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죠. 아, 그렇군요. 이 장범준 씨 목소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교수님? 나는 글쎄 약간 그 세련되지 않은 청아함? 네. 뭐 왠지 밋밋하면서도 뭔가 와닿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교가 없는
그런 단순함. 예.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그 네네. 가사들이. 그런데 나는 이 양반이 글쎄 그 세간에 알려진 수많은 명문대학 출신의 음악가들과 달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음악을 한 사람 같고 그런 측면에서 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천재가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거꾸로 옛날에 그 원효라고 하는 분이 네. 이 당대에 그 소위 말해서 중국, 일본 또 신라 당시 한국의 불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원효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 장범준의 노래를 듣거나 장범준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황홀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모두가 다 음악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평범 속에서 진리를 줄 수 있는 뭐 희망찬 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범준 씨 이 방송 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장범준 씨 그 벚꽃 엔딩 있잖아요, 교수님. 예. 벚꽃 엔딩, 장범준 생각하니까 지금 벚꽃 엔딩 생각나는데 수원에도 벚꽃이 만발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봄이 오면 우리 벚꽃이 만발할 명소. 텐데. 벚꽃 명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도청 일대죠. 아, 네. 그리고 팔달산. 팔달산. 어차피 그러니까 그 그게, 자락이 예, 예. 그 경기도청이니까요. 길이죠. 네. 근데 이제 그 팔달산 자락 둘레길에 있는 벚꽃은 네. 그거는 이제 70년대에 그 팔달산 그 길을 회주도로를 만들면서 심어진 거고 그리고 그 경기도청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벚꽃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심어진 거예요. 이제 이건 약간의 역사가 좀 그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고을마다 다 성곽이 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제 300개 고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수원시도 특례시지만 기초자치단체로 자치단체죠. 분류가 되죠. 특례시이긴 하지만은 네. 광역시는 아니니까. 네. 뭐 수원에 이제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31개 시군이 있고 뭐 서울에도 22개 뭐 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치면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300개가 있었단 말이지. 더 많았네요. 그렇지. 왜냐하면 뭐 이 면도 하나의 도시. 지금 그 유명한 우리 전라북도 고창. 네. 지금 고창 안에 고부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 고부면. 거부면. 그 유명한 고부밀란. 전봉준의 밀란. 고부밀란. 그래. 아. 이게 우리가 학습만 해가지고. 고부가 고부군이었거든. 저 높은 군수가 다스릴 때 큰 도시인데 지금 거기가 면이에요, 면. 그렇지 옛날에는 고창 따로, 정읍 따로, 고부 따로 다 도시가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마다 다 읍성이 있었어요. 수원도 성이 지금 수원 네네. 화성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일제 때 다 없앤 거야. 1910년에 나라 뺏고 그 1년 지나고 나서 성곽을 다 철거시켰어요. 철거시키고 나서 중요한 몇 곳을 관광 자원으로 남겨놨어요. 네. 관광 사업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전라도 순천에 네, 포속 녹차버. 나간읍성. 그런데 나간읍성 맞아요. 있지. 나간읍성. 저 충청도 서산에 해미읍성. 그런 식으로. 그게 정책적으로 남겨놨었던 거예요. 정책적으로 몇 개, 도마다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수원 화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당시에는 이제 수원성이라고 불렀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수원성을 조선의 10대 관광지로 선정을 해요. 관광 엽서도 만들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놀이가 뭐예요? 벚꽃 구경하러 가는 네네. 거지. 사쿠라 보러 네, 가는 거. 네. 그래서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특별 관광 열차를 만들어요. 관광 열차를 만들어서 이제 와서 화성 옆에 벚나무를 잔뜩 심어갖고 심었구나. 그래서 구경하고 심었구나. 하는 요런 게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벚나무를 이제 팔달산에 이제 70년대에 회주도를 만들면서 너무 집들이 팔달산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판자촌이 막 수원시장이 고급 주택이 고급 주택이요. 팔달산에
그 가보면은 지금 화성행궁 뒤쪽으로 왼쪽에 예, 집들. 아주 고급 주택이 많이 있었어요. 수원에서 부자들만. 아, 그래서 이 부자 사람들이 동네였어요. 그럼 엄청 다른 데는 부자 산 동네였죠. 동네가 못 사는 동네인데. 그렇지. 여기는 아주 지금도 가서 보면 막 도로 100평, 정비는 200 잘 돼 있어. 100평, 그쵸? 200평짜리 마당 넓은 주택들이 많아요. 70년대 막 부자들 살던 주택들이. 근데 그때 이제 수원시장보다 더 힘센 사람이 수원 비행장 이제 사령관이었어요. 완스타. 예, 당시 수원시장은 3급 공무원이었고 저기는 장군이잖아. 또 70년대는 군사정부 시절이니까. 그쵸. 그래서 막 그 수원 비행장 사령관, 그러니까 10전투 비행단 단장한테 막 뇌물을 줘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막 그냥 집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지역이. 그래서 그 집들을 더 이상 못 짓게 하려고 당시 수원시장이 눈물을 머금고 그 위에다 회주도를 낸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가게. 여기까지만 아예 길을 짓자라. 여기까지. 그 위는 보호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갖다가 이제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산책 코스도 만들고 나머지 이제 지역들 이제는 최근에는 우리 그 저 수원천 일대에 네, 벚나무를 심어서 가로수에, 이제 네. 가로수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벚나무가 좋은 거는 이게 뭐잘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이제 나뭇잎이 오랫동안 이제 푸르게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벚나무가 원래 이제 그 생산지 일본 벚나무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 왕벚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왕벚.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일본 벚나무 종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왕벚나무 개량종을 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벚나무를 심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수원 시민들이 보는 벚나무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제주산 왕벚. 제주산 개량 왕벚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수원 사랑하려면 나무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시는 그 두 분 사시는 정자동 쪽도 벚꽃이 되게 네, 서우천. 이쁘던데 서우천 그 서우천 그 라인에. 길도 네.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도 다 왕벗. 그렇죠. 아. 그래서 그 거기는 내가 이제 항상 걷다 보면 3월 30일, 4월 1일, 2일, 3일 요 주간은 그냥 환상이죠, 환상.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쫙 걸어서 농촌진흥청까지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승인가 이유다. 선계인가 나는 사람인가 신선인가 맞아요. 헷갈리는 거지 이제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러네요. 아무도 없을 때 한번 걸어봐야겠네. 네. 자, 우리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들으니 장범준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 벚꽃까지 수원의 벚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 수원 시민 모두 나와서 서우촌 길을 걸어서 그쵸 쭉 네. 서우촌 습지까지 가고 또는 도청 그 팔다산을 한번 걸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원의 봄의 시작으로부터 수원의 봄을 어떻게 시작이 될지 그리고 벚꽃 구경을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수원에서는 이제 수원 그 춘팔견 중엔 제일 유명한 것이 진달래. 참 춘팔경 이야기였네. 예, 진달래. 그 진달래. 진달래는 예, 진달래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원래 있을까요? 온 산이 다 진달래였죠. 뻗어요, 그래서 요즘. 화전놀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팔달산에 그 서장대 뒤쪽으로 그러니까 화서동 쪽에 팔달산 네네. 그쪽에 이제 진달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진달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건 이제 광교산에 네, 그쵸. 정말 광교산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진달래 아예 숲길이 있어요, 길이. 그래서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디쯤인지 좀 알려주시죠.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은 네. 그 하광교에서 네. 그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소류지라고 있습니다. 소류지. 네, 소류지. 예, 네. 소류지 옆에 이제 기도원이 있습니다. 실로암 네. 기도원인가 하여튼 그 기도원 옆으로다가 그 이제 그 기도원 안을 들어가지 않고 네. 기도원 옆으로 해서 등산로가 쭉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네. 등산로로 쭉 올라가면 능선을 올라가거든요. 네. 그 능선에서 그 광교산 위로 올라가지 말고 거꾸로 반대로 해서 능선을 따라서 쭉 1시간 정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네. 이제 13번 종점 나가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그냥 양 옆이 능선 옆이 진달래 그냥 완전 터널이야, 터널. 그래서 봄 되면 한번 안내해 주시면 따라가 봐야겠다. 그럼요. 제가 광교산은 뭐 그 광교산에 있는 수많은 코스를 제가 다 다녀봤으니까 네. 제가 광교산 산신령까지는 아니지만
광교산을 제일 많이 탄 분이 이제 수원 환경운동센터 지금 네. 대표하고 계시는 김영인 선생님 계세요. 아. 김영인 선생님은 광교산 산신령이고 지금도 저는 여러 산을 돌아다니고 아, 계시던데. 그래요? 저는 김영인 선생님 가방 들어주는 사람. 네. 아, 가방 그래서 들어주신 분이 이렇게 잘 가방 들어주다가 알게 광교산을 그냥 꿰게 된 사람. 아, 다음에 광교산 그 오픈 라디오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아, 같아요. 네. 봄 되면. 예. 아이, 좋죠. 어떠신가요? 네. 보이는 라디오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보이는 라디오. 네, 보이는 라디오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 또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거 마지막에 이 단어 안 쓰려고 하는데 항상 아쉽다는 말을 쓰게 돼요. 네. 아쉽죠? 예. 뭐 또 우리는 맞아요. 또 계속 기다려져요. 이어지는 거니까. 네네. 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또 연속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봄을 막을 수는 없다. 예,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또 수원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 힘냅시다. 네, 우리 이경남 선생님. 아, 네. 오늘 함께한 시간 가는 줄 또 모르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하게 됐네요. 다음이 또 기대되네요. 네, 다음에 꼭 뵈어요. 네. 네, 두 분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범준의 벚꽃 엔딩. 지금까지 저는 로라 윤양호. 예, 봄을 기다리는 남자 김준혁. 네, 이경남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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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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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